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직장에 다니며 책을 쓰고 동시에 강연도 병행할 때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넉넉해서 정기적으로 골프를 즐기기 위해 필드로 나가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업 작가의 삶을 선택하며 초기에 매우 힘들었지만 분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열심히 글을 쓰며 살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직장에 다닐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책에서 나오는 인세는 월급처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누구나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다시 예전에 가졌던 것을 손에 쥐어야 할까? 내가 굳이 힘든 길을 걷는 건 아닐까?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버리지도 못할 때 인간은 자기 삶의 이유를 잃고 방황만 거듭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순간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인생 자체가 버려지는 상상도 못할 현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런 고민에 빠져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게 된다. 지금까지 나는 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분투한다고 생각했는데 중심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보처럼 주변만 떠돌았구나. 평생 스스로 중심이 되지 못하고 타인이 선 중심만 멍하니 바라보며 살다가 문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라는 뜨거운 열기 가득한 말에 우리들의 생은 다시 바짝 마른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며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자신에게 아무리 던져도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질문 자체가 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것들을 버렸다. 여기에서 포기가 아닌 버렸다 라는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하고 싶지만 억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원하는 삶을 위해 우선순위에 적혀있지 않은 것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포기가 아닌 선택이었기에 나는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어 표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만약 내가 나는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라고 생각하면 포기한 만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잘 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고민에 빠져 사소한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결국 선택이며 그 안에는 언어가 가득하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반대로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보라. 당장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것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글쓰기를 하려는 당신에게 당신이 글쓰기를 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이건 쓰는 나의 다짐과도 같다. 하나, 모든 가정의 상비약처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콘텐츠를 나는 책으로 정성을 다해 엮어서 쓴다. 둘, 글이 완전해지는 때를 기다리지 말라.
초보 작가는 같은 주제로 5분을 쓰든 5시간을 쓰든 결과에서 별 차이가 없다.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완벽해지지 않으니 생각나는 대로 짧게라도 틈틈이 써라. 셋, 멋진 글을 기대하지 말라. 아무도 너에게 멋진 글을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 수준을 최대한 낮춰야 쓸 수 있다. 너의 하늘이 아니라 너의 바닥을 보여줘라. 넷, 이런 글 읽을 시간에 한 줄이라도 더 써라. 다섯, 가사 안 쓰고 뭐하냐?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김종원.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면 상대가 생략한 언어를 발견해야 한다. 모든 분야가 대부분 마찬가지다. 프리랜서라면 더욱 공감할 것이다. 간혹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나 자기 분야에서 획을 그은 기업체나 단체에서 일을 맡기려고 연락이 올 때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제시하는 노동의 대가는 평균 이하 수준에 불과할 때가 많다. 저절로 이런 의문이 생긴다. 뭐지? 돈도 많은 곳에서 왜 이러는 거야?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생략한 마음을 찾아내 텍스트로 번역하면 이렇다. 우리 업체의 일을 하는 게 너에게 좋은 프로필이 될 테니 당연히 이것만 받고 일해도 되겠지? 우리랑 일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너도 알지? 그러니 이 정도만 받고 일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그들과 작업을 하거나 협업을 했다는 프로필 한 줄이 큰 경력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며 그들과 일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식의 제안에 따르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하나하나 현실에 맞춰 나가면 결국 나중에는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와 공기업, 도서관과 학교 등으로 구분해서 각자 거기에 맞는 금액을 정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 글로벌 1등 기업이나 단체라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기에서 일했으니 당신이 받은 만큼 내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그들이 생략한 언어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내가 추구해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 나는 그들이 내게 프로필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나만 줄 수 있는 유일한 콘텐츠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가 전한 가치를 믿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양보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의지가 필요하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했다면 그 가치를 지켜내는 용기와 믿음도 자기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빛과 본질을 발견하는 질문법. 서점가에는 흥행이 보증된 제목과 주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하버드가 들어가는 제목이다. 공부, 설득, 몰입, 글쓰기, 시간관리 등 온갖 키워드를 하버드에 적절하게 연결해서 책을 내면 이 불황 속에서도 손해는 보지 않을 정도로 팔린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종류의 책은 읽고 뭔가를 얻었다는 독자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다고
분노하는 독자로 나뉜다. 이유가 뭘까?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핵심은 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결과까지 바꿨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책을 읽기도 전에 이런 의혹을 먼저 제기한다. 저 사람 하버드 대학은 나오고 저런 책을 쓴 건가? 혹시 하버드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단순히 팔기 위해 책을 쓴 게 아닐까?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가 문제다. 이들 중 다수는 작가가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럼 그렇지. 역시 그리 현실적인 애라며 칭송하지만 하버드를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뭐야? 어쩐지 그리 너무 추상적이더라. 라는 비난을 던진다. 같은 내용을 읽고도 작가가 가진 명함에 따라 다른 리뷰를 남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읽기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을 봐도 그 안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저자가 하버드를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상관없이 같은 리뷰를 내놓는다. 접근하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자 프로필에는 큰 관심이 없다. 다만 그들은 이런 질문으로 읽는 방식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하나로 연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걸까? 한정된 자료에 자기 의견을 덧붙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그들은 이런 방식의 질문으로 어떤 책에서도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걸 자신만의 것으로 만든다. 또한 읽기는 관계의 유연성으로 자신을 확장한다.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줄 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곳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할 줄도 안다. 나쁜 점을 보고 비난하려는 마음이 아닌 그 사람에게 맞는 질문을 찾아내 빛내려는 자세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빛나는 것을 찾으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빛을 허락해야 한다. 욕과 비난을 일삼으며 세상의 빛을 발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말 예쁘게 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행복한 18가지 이유. 1. 주변 모두가 불행해도 혼자 좋은 기분을 느낀다. 2.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기분도 아름답게 변한다. 3.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 대신 희망을 자주 꺼낸다. 4. 예쁜 말을 듣고 사니 입에서도 예쁜 말만 나온다. 5. 부모의 다정한 모습만 보며 자라니 아이들의 청소도 매우 안정적이다. 6. 좋은 말을 자주 들으니 나도 좋은 사람이 된 기분이 든다. 7. 불가능한 일은 줄어들고 가능한 일이 점점 많아진다. 8. 핑계와 변명이 아닌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더 자주 말한다. 9. 남편과 아이를 보면 늘 기분 좋은 웃음이 가득하다. 10. 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걸 보는 안목이 생긴다. 11.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니 아이들의 자존감도 점점 높아진다. 12. 탄탄한 자존감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시작한다. 13. 다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이전보다 표현력이 좋아진다. 14. 아침에 일어날 때 저절로 하루를 기대하게 된다.
15.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모가 아름다워진다. 16. 후회나 슬픔의 시간이 적으니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7. 현실에 집중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다. 18. 늘 해맑게 웃고 있어서 좋은 일이 있냐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맞아요. 부부가 함께 서로에게 예쁜 말을 선물처럼 들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쁘게, 다정하게 말하는 가정에는 늘 행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말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사랑을 전하기 때문이죠. 가장 안정된 공간에서 아이들 역시 자신의 정서와 문해력, 집중력과 창의력까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루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책 육아, 부부 스타그램, 부부 일상, 부부그램, 부모 교육 예쁜 말, 좋은 글. 중3 데이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9 인문학 달력. 자기 생각을 믿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한 나이는 자신을 가꾸고 있는 단단한 틀을 깰 수 있다.